네. 오늘 저희가 당신을 위해 좀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요. 이노우에 히로유키의 배움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입니다. 아, 네, 그 책이죠? 저자가 무려 1억 엔 이상을 자기 개발에 쏟아붓었다고 하잖아요. 그 경험을 바탕으로 배움을 그냥 지식 쌓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적인 부와 성공으로 연결하는 법을 다루고 있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오늘 당신의 배움 방식을 한번 돌아보고 어쩌면 잠재력을 확 끌어올릴 그런 실마리를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인이 되었어 하는 배움은 단순히 기술 하나 더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뭐랄까, 의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. 의식의 변화요. 네,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그 행동이 결국 당신의 현실을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. 저자는 이걸 인간력 향상의 출발점이라고 보고요. 아, 의식 변화가 현실을 바꾼다. 이거 약간 잠재의식 이야기랑 비슷한 맥락인가요? 나는 할 수 있다. 뭐 이런 긍정적인 믿음? 그런 게 중요하다는? 정확해요. 딱 그겁니다. 조셉 머피 이론 같은 거랑 통하는 거죠. 강하게 믿고 또 계속 생각하는 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운이 없어라던가 미래가 너무 불안해 같은 생각들 있잖아요.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오히려 그런 현실을 끌어당길 수 있으니 의식적으로 좀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. 네네. 배움의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게 그래서 중요하고요. 첫 단추는 긍정적인 자기 확신인 셈이죠.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 저자가 이 배움이라는 게 막 괴롭게 참아내는 게 아니라 즐거움이라고 딱 잘라 말한다는 거예요. 맞아요. 심지어 괴로운 노력은 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하잖아요. 이게 그냥 즐거워야 오래 하니까 뭐 그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일까요?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을까요? 즐거움이 당연히 중요하죠. 그래야 계속할 수 있으니까요. 근데 저자가 더 강조하는 건 이 즐거운 배움이 결국에는 인간력 향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에요. 인간력. 아까도 말씀하셨죠. 네. 여기서 인간력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 사귀는 기술 이런 게 아니고요. 그 사람 자체가 가진 어떤 근본적인 매력, 신뢰감, 통찰력, 사람을 이끄는 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. 아하. 예를 들어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인간력이 부족하면 리더가 되거나 더 큰 성공을 거두긴 어렵다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기술이나 지식은 기본이고 그 위에 탄탄한 인간력이라는 토대가 있어야 진짜 성공도 부도 따라온다. 이런 이야기네요. 와, 그냥 스킬 쌓는 거랑 좀 차원이 다르네요. 바로 그겁니다. 네. 그래서 저자는 배움이야말로 리스크가 거의 없는 최고의 투자라고 아주 확신하는 거죠. 투자요? 네. 부동산이나 주식은 변동성도 있고 위험도 따르지만 배움의 결과는 온전히 내 것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처럼 불어나는 자산이라는 거예요. 와, 심지어 긍정적인 대출까지 받아서라도 배워야 한다? 이렇게 주장하는 건 진짜 좀 파격적으로 들리는데요. 그렇죠. 저도 그 부분 읽고 좀 놀랐어요. 그만큼 배움의 가치를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뜻이겠죠? 네.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. 때로는 좀 비싼 세미나나 고액 강좌 같은데 과감히 투자하는 경험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. 그걸 통해서 단번에 수준을 좀 끌어올리고 또 더 높은 수준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경험 자체가 엄청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가능성의 한계를 긋지 말라는 거군요. 맞아요. 그런 메시지죠. 그런 배움에 투자하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 인생을 지배하는 길이다. 이 말도 되게 인상 깊었어요. 그냥 시간 아끼는 걸 넘어서 시간의 밀도를 높여라 이런 거죠. 네, 맞아요. 핵심은 두 가지 같아요. 하나는 틈새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, 또 하나는 집중력을 높여서 같은 시간이라도 훨씬 밀도 있게 쓰는 거죠. 틈새 시간 활용법, 구체적인 예시 같은 게 있었나요? 저자는 예를 들어 속총, 그러니까 오디오북 같은 걸 빠르게 듣는 기술을 활용했다고 해요. 아, 속총. 네, 그걸로 이동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을 그냥 통째로 학습 시간으로 바꿔버린 거죠.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가 잘 못하거나 가치가 좀 낮은 일 있잖아요. 그런 건 과감하게 아웃소싱을 하라는 거예요. 아웃소싱이요? 네.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가 가장 잘하고 또 가장 하고 싶은 일,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. 그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이고요. 와, 시간 관리도 정말 전략적이네요. 그렇게 효율적으로 배운 게 결국엔 수입 증가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로 이어져야 진짜 의미가 있다. 이렇게 보는 관점도 상당히 좀 현실적이더라고요. 그렇죠.
사실 돈 이야기 직접 하는 거 좀 꺼리는 분위기도 있잖아요, 아직. 맞아요. 근데 저자는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죠. 돈을 원하고 더 높은 수입을 목표로 삼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.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. 이렇게요. 네. 다만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거죠. 아, 쓰는 법. 네. 자신과 타인의 성장 그리고 뭐랄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된 돈은 마치 거울의 법칙처럼 더 큰 풍요를 다시 끌어당긴다고 설명해요. 거울의 법칙이요? 네. 그러니까 풍요로움에 감사하고 또 그걸 나누는 마음가짐, 이걸 굉장히 강조하죠. 결국 이 모든 과정은 배운 걸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완성되는 거군요. 당연하죠.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하더라고요. 예를 들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좀 더 의식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것부터요. 맞습니다. 지식은 그걸 사용할 때 비로소 생명력을 얻는 거니까요. 행동하지 않는 삶은 사실상 죽은 지식이나 다름없죠. 특히 그 목표 달성의 기쁨, 예를 들어 운동 경기에서 이겼을 때 느끼는 그 성취감 있잖아요. 네네. 그걸 몸으로 기억하는 경험이 이기는 습관을 만든다는 주장도 진짜 흥미로웠어요. 이게 꼭 그 분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 성공 경험들이 쌓이면 그게 긍정적인 잠재의식을 더 강화시키고요. 아, 나는 하면 되는구나.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. 이런 믿음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. 아, 자신감의 선순환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. 오늘 이노우의 히로유키의 관점을 쭉 따라가 보니까 배움이라는 게 정말 의식 성장과 인간력 향상을 통해서 어떻게 실질적인 부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. 네네. 핵심은 즐겁게 배우고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배운 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것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. 저도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단순한 기술 연마를 넘어서는 그 인간력의 중요성 그리고 잠재의식과 의식 변화를 강조한 부분이었어요. 이게 이 책만의 좀 독특한 통찰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죠. 결국 내면의 성장이 바깥의 풍요로 이어진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의 배움 여정에 어떤 새로운 영감, 또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당신은 어떤 즐거운 배움을 통해 자신의 인간력을 키워나가실 건가요? 그리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첫 행동은 무엇일까요?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다음 시간에 저희는 더 깊은 탐구로 찾아뵙겠습니다.